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먼저 인사하고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잘해줄수록 상대는 당신을 더 가볍게 여깁니다. 이건 세상이 불공평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후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조정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능력도 출중하고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따뜻했고 아랫사람에게도 관대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먼저 손을 내밀었고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유배지로 끌려갔습니다. 정치적 격변 속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관직도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니, 등을 돌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밟고 올라가려는 자들까지 생겨났습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지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그토록 잘해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대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남자의 이름은 정양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18년간의 고독과 사유 끝에 내린 결론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서늘한 경고를 던집니다. 사람은 공경하면 멀어지고 친밀하면 업신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관계를 인식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히 돌아온다고. 잘해주면 잘 돌아온다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친절했던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당합니다. 가장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배려 깊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가장 가볍게 무시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인간의 뇌는 희소성을 가치 있게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언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물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 언제 연락해도 달려오는 사람, 어떤 부탁을 해도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차갑게 굴어야 합니까? 일부러 냉정한 척해야 합니까? 가식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단란입니다. 일부러 차갑게 구는 것은 진짜 품격이 아니라 연기일 뿐입니다. 연기는 언젠가 들킵니다. 종양용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것은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뿌리 깊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태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면, 혹은 내가 왜 이렇게 대우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정양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선비는 자신의 하루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타인의 요청에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자신도 타인도 잃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주변에 항상 바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연락해도 바로 답장이 오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일정이 꽉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당신은 어떻게 느낍니까? 귀찮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그 사람과 약속이 잡혔을 때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반면 언제 연락해도 바로 달려오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고마웠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너무 당연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늦거나 못 오면 섭섭함부터 느낍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언제나 쉽게 주어진다면 상대방은 그 시간의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은 인간이 가진 가장 귀한 자원입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거절이 어렵다면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들어온 부탁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보십시오. 즉각적인 응답 대신 하루의 여유를 두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삶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만드십시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지어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무렇게나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했습니다. 그 집중과 깊이가 훗날 그를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든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두 번째, 쉽게 감탄하거나 쉽게 웃지 마십시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웃음이 무슨 잘못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벼운 웃음은 자신을 가볍게 만들고 쉬운 감탄은 자신의 눈을 낮게 만든다.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말을 걸면 항상 크게 웃어주는 사람. 조금만 재미있어도 배를 잡고 웃고 별것 아닌 일에도 와 대단하다를 연발하는 사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밝고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리액션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뭘 말해도 저렇게 웃으니 내 말이 정말 재미있어서 웃는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웃는 건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반면 평소에는 과하게 웃지 않다가 가끔 진심으로 웃는 사람을 상대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웃는 순간 내가 정말 재미있는 말을 했구나 싶어서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반응 하나가 100번의 가벼운 웃음보다 훨씬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감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때나 감탄하면 당신의 인정은 아무 값어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좀처럼 쉽게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서 나오는 인정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차갑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심일 때만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가벼운 리액션을 줄이십시오. 억지 웃음을 멈추십시오. 상대방이 진짜 좋은 말을 했을 때만 진심으로 반응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학자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무 앞에서나 굽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있는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신중함이 오히려 그의 깊이를 증명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깊이를 가진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을 낮춰 보이게 만드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오래 알고 지낸 사이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늘어놓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과거 이야기,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끊임없이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공감해주고 들어줍니다. 그런데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그 사람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를 이해해달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사람 곁에는 오래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그 말 속에서 스스로를 잃는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비롭게 보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 사람의 속은 어떨까? 자연스럽게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궁금한 것에 끌립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아껴두십시오. 상대방이 묻기 전에 먼저 쏟아내지 마십시오. 대신 상대방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좋은 청자가 좋은 화자보다 더 많은 것을 얻습니다. 특히 자신이 힘들다는 이야기, 속상하다는 이야기는 더욱 아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면 당신은 어느새 힘든 사람, 무거운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중하게 다뤄지려면 상대방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충분히 원할 때 꺼내야 합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침묵은 깊이입니다. 네 번째, 부탁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서운해할까봐, 사이가 나빠질까봐,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수많은 걱정들이 거절을 막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상대방에게 이용당합니다. 처음에 부탁을 들어주면 상대방은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 부탁을 들어주면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부터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부터는 들어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비탁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의가 착취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패턴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가 오히려 더 오래갑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언젠가 한쪽이 지쳐서 무너집니다. 거절하는 방법은 차갑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하되 단호하면 됩니다. 이번엔 제가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명처럼 보이는 긴 설명은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짧고 명확하게, 그러나 따뜻한 어조로 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하고 놀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상대방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모든 부탁을 들어줄 때 상대방이 당신을 편하게 여기는 것은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편함 속에는 존중이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먼저 베풀기보다 먼저 가치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먼저 잘해주면 상대방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내가 먼저 배려하면 상대방도 나를 배려해주겠지. 그러나 이 방식은 매우 자주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베푸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필요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해서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서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 심리를 무의식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당신이 먼저 베풀수록 상대방에서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반응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학문적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식과 통찰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먼저 그를 찾아왔습니다. 베품이 먼저가 아니라 가치가 먼저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인정받으려 애쓰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키우십시오.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갈고 닦으십시오. 관계에서 인정받으려면 먼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억지스럽지 않은 자연스러운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은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랑은 오히려 반감을 삽니다. 가치를 보여준다는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 가치를 본 사람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6번째,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정을 아무 앞에서나 쏟아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했을 때 바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것, 화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기분이 안 좋을 때 그것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 이런 반응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심리 상태를 모두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 상태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을 더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질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화가 날지를 알면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악의가 없더라도 인간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대방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감정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보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굴욕과 부당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는 대신 글 속에 담았습니다. 그 깊은 감정들이 결국 위대한 저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신도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서운함은 일기에 써두십시오. 화는 산책으로 삭히십시오. 기분의 기복을 타인에게 노출하지 마십시오. 평온하고 안정적인 감정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는 묘한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 무게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쉽게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7번째,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근본적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결정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면 상대방도 당신을 낮춥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면 상대방도 당신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작게 만드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게 뭘 알겠어요? 제가 부족해서요. 저는 별로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을 보면 처음에는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 평가한 대로 상대방도 그를 평가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스스로 별로라고 하니 별로인 사람이겠구나. 반대로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잘 알고 스스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은 자만과 다릅니다. 자만은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존은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타인과의 약속은 지키면서 자신과의 약속은 쉽게 어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운동하겠다고 했다면 하십시오. 이번 달에 책 한 권 읽겠다고 했다면 읽으십시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자존감이 쌓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항상 남을 위해, 일을 위해 시간을 쓰면서 정작 자신이 즐거운 것을 하는 시간이 없다면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오늘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을 남에게 듣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먼저 해주십시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학문적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토록 긴 시간 동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자존이 결국 그를 역사에 남긴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에는 값이 있습니다. 쉽게 감탄하거나 쉽게 웃지 마십시오. 당신의 반응이 가치를 가지려면 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깊이입니다. 부탁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경기가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베풀기보다 먼저 가치를 보여주십시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 7가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진 지금의 모습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시작해도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잠깐 생각해 보겠다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대화에서 한 번은 더 듣고 덜 말해 보십시오. 오늘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잘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쌓이면 당신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달라지면 세상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그 고통의 시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지킨 사람,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은 사람, 그 깊이가 그를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힘든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잘해줬는데 무시당하는 상황, 베풀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관계,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 그 억울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은 소중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타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